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장들 바로바로 꺼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저녁 6시에 먹어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내 문장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내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e usually have dinner at 6 p.m.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떠올리면 문장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어요. We have dinner. 네, 그냥 have만 쓰는 것보다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간단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we usually 이렇게 동사 앞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We usually have dinner.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t 6 p.m. 저녁 6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떠올리면 훨씬 문장을 만들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런 문장들 제가 10개 준비했고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신세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돈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좀 써야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러고 나서 thank you 이 인사가 조금 부족하다면 I owe you one. I owe you 라고 하기도 하고요. I owe you one. 내가 하나 신세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옛날에 유명한 팝송 중에 I owe you 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런 팝송도 있죠. 저는 예전에 그걸 들었던 기억 덕분인지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어요, 당신에게 라고 해서 I owe you one. Thank you.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당황하고 놀라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영어로 I'm freaking out. I'm freaking out. 이거는 강한 감정 반응을 나타내고요. 주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울 때 막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I'm freaking out.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놀랐어. 이런 상황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freaking out. I'm freaking out. 이걸 하나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단어가 3개, 4개 이 정도 되는 짧은 문장들은요. 한 번에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한 단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해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문장은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줄 때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I used to be like you.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used to 이거는요. 과거에 뭐뭐를 하곤 했었다. 지금은 하진 않지만 과거에 했던 습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통 I used to play golf. 나 예전에 골프 쳤었어. 지금은 안 치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like you, 당신과 같은 상태. like는 좋아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너와 비슷했었어. 이런 의미로 I used to be like you. I used to be like you. I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단데 비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이거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핸드폰이 방전됐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0%딱 꺼진 겁니다. 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이 가볍게 쓰는 표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My phone's dead.
My phone is. 요 is가 축약형으로 그냥 s만 나옵니다. My phones. 이거를 뭐 풀어서 얘기하면 My phone is. 이렇게 되겠죠. 이게 is는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죠. 그래서 dead. 죽은 상태가 됐다. 뭐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겠지만 핸드폰이 죽으면 배터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된 거,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My phone's dead. 다 같이 해볼게요. My phone's dead. Can I borrow your phone? 핸드폰 좀 빌려줄래? 야, 너 폰 있잖아 라고 하면 Oh, my phone's dead.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이 표현을 쓸까라고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표현 얘기해 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실망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I'm really disappointed. 비동사를 사용해서 내 상태나 감정 등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에 따라오는 비동사는 am이니까 I'm disappointed. 나 실망했어. 그런데 그냥 실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망했어. 강조하고 있죠. 이거를 really. 정말 really. 나 정말 실망했어. I'm really disappointed. I'm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기보다는 최근에 내가 실망했던 일이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나 실망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내가 실망했었어 라고 하면 I am을 I was로 시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시제 있으면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m not ready yet. 오늘 비동사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거나 달리거나 가져가다 어떤 이런 동작이 포함된다면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동사가 잘 어울립니다. I run, I take, I make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ready 이거는 준비야 다가 아니라 준비가 된 이런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I'm ready. 나 준비가 됐어. I'm not ready. 나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끝에 yet을 더해주시면 돼요. yet. 그래서 I'm not read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죠. Are you ready?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요렇게 일찍 만날 걸. 그런데 일찍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시간을 되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뭔가 바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I wish를 사용해 볼 건데요. I wish는 뭔가를 바랄 때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죠. I wish I could fly. 제가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과학기술이 뭐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새처럼 나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met you. 여기서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had met을 사용해서 그것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earlier,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I hope, 뭔가 현실 가능한 걸 바랄 때 쓰는 I hope를 사용하겠지만 I wish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귀인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좀 일찍 만났으면 지금 내가 더 잘할 건데 혹은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영어를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꼭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매일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요. 우리는 가방을 다 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싼 걸 완료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이럴 때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We're done packing our bags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있는 we are 이거는 빠르게 하다 보면 we are 하다 보면 원어민은 were처럼 많이 발음해요. 그래서 we're don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e're done 우리 끝났어. 우리 다 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packing our bags 팩하면 가방을 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packing our bags, 가방 여러 개를 싸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냥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로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We're done, 우리는 끝났는데 여기다 ing 형태로 packing our bags, 가방 싸는 거를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가거나 이사 준비를 할 때 가방 쌌다는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동사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동사의 ing 형태, ing 형태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머리로 기억하면 까먹게 되지만 이 문장을 같이 따라 말하고 We're done packing our bags. We're done packing our bags.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ing가 몸에 좀 기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장 또 만나면 맞다 ing지 요 맞다를 한 3-4번 정도 하시면 나중에 실수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 얘기해보고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거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주말에 약속 잡고 싶을 때 다양한 표현이 있죠. How about this weekend? 이렇게 how about을 사용해도 되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또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바로 동사의 work를 사용하는 건데요. work는 일하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면 일하다. I work. 저는 일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물이 주어로 오면 어떤 걸 작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것들이 오면 이게 괜찮다, 효과가 있다,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주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나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말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만 바꾸면 돼요.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이 되기도 하고요. Does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 되기도 하죠. 시간만 바꾸면 되니까 이 문장 그대로 꼭 따라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take off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내거나 쉬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사에다가 적절한 전치사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주 사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필수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동사를 모아서 또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기 나온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일단 위주로 외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m taking 뒤에는 시간을 넣었죠. 언제가 휴일인지 쉬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I'm taking be 플러스 ing를 내줬는데요. 물론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간이 등장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미래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 한번 떠올려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크게 어색하지 않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일 뭐 할 거야라는 미래를 우리 What are you doing? 진행형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be 플러스 ing를 사용해서 확실한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진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I'm taking next Monday off 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있어가 아니라 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우리는 보통 저녁을 6시에 먹어요.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는데 그게 6시야.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어요. 그 다음에 6시에. 자,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해보고 써본다면 훨씬 더 큰 효율이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